저는 비재원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우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민이 많으셔서 1학기 지나고서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일단 수학을 잘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이에요. 제가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학원 특징으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아이들이 수학적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력이에요. 직관이랑 사고력은 많이 달라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사고력만으로 수능에 1등급 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 사고력이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래요. 안 풀리면 멈춰 있거나 넘어가거나 다시 또 읽어요. 또 멈춰 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문제 중간 어딘가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처음 배울 때부터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풀어주고 밑에 유제 문제나 연습 문제를 이걸 숙제로 해오는 형태로 공부를 하니까 문제 풀다 모르면 자꾸 위로 가요.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문제는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었더라고 자꾸 가요. 자꾸 예제 위주로 풀어요. 저는 시중교재로 수업을 나가는 것부터가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중교재 센수하게 한 10문제 있으면 그중에 8, 9문제 풀어주고 밑에 거 따라 풀어서 숙제해오고, 이런 형태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인데,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나눠보면 이제 대학교까지도 이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력은 뭐냐면, 단서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단서들이 있어요. 문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떠올리고, 보자마자 다음 단서들을 또 보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떠올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갖다 놓으면 내가 떠올렸던 거랑 물어보는 거랑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문제 푸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운 좋게도 제가 수학을 완전 못했거든요. 완전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고3 때는 전교에서 독보적으로 제일 잘하게 됐는데, 제가 고민했던 방법이 운 좋게도 수학 전공하고 나니까 수학 공부하는 정석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수학의 정석에서 예제 풀어주고 유제 따라 풀고 연습 문제 숙제하고 이런 것들로 정형화되어 온 방법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까먹고, 이런 예제 같은 건 센수학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 3000개가 있거든요. 이걸 기억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다 기억했다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막상 내신이나 모의고사 3년부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이 좀 누적되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 사고력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저희 학원 특징인데, 선생님들마다 다 이런 교환을 만드셔야 돼요. 교환이 준비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최소 6개월, 길게는 5년 정도를 수업 준비를 하시고, 개념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필기를 할 수 있게끔 교환을 만들어요. 선생님은 수업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필기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제들을 같이 적어요. 이게 정석 밑에 예제 문제 느낌이 아니고, 이 개념들을 다 포괄해서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고 아이들이 많이 틀릴 만한 것들 위주로 다 이렇게 적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상위권 같은 경우는 백지에다가 다시 정리해 오게끔 하고요. 중위권까지는 여기 구멍을 다 뚫어요. 다시 줘요. 이 책도 주고 구멍 뚫은 용지도 따로 줘요. 그래서 이 주황색 바인더가 있어요. 저 이렇게 생긴 바인더가 있는데, 이런 바인더에다가 전부 다 옮겨 적습니다. 방학 때 한 아이들도 이걸 다 했고요. 전부 다 이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도 다시 거기서 선행할 때, 그 다음에 직전 방학 때, 선행할 때 이렇게 겹쳐서 계속 개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옮겨 적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노트예요. 수학을 정말 못하긴 했었는데 머리도 정말 나빴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근거가 IQ밖에 없어요.
제 IQ가 굉장히 최하위권이었거든요. 머리도 진짜 나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고3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었던 제 노트예요. 뭐 여긴 순혈조합 파트고 뭐 분수방정식 나오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공식이 많은 미적분 공식 파트고 뒤쪽에 가면 이렇게 도형도 있는데 이게 미분에서 변화율과 도함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나 절대각 기호가 나오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구가 나오면 어떤 삼각형이 나오면 그때마다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기 삼각형에 넓이 공식 써놓고 넓이가 나오면 이거 중에 떠올려야지, 이게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생각을 구구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누적해 가는 게 수학이 올바르게 공부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뭔가 바꾸시려는 타이밍이잖아요. 많이들 여름방학이나 2학기 올라오면서 바꾸는 타이밍에는 성적이 안 나왔었을 텐데, 만족스럽지 않게끔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수학상은 그나마 양호했던 거예요. 수학하, 수학1으로 갈수록 선행이 뒤로 갈수록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까먹어서, 적어도 지금 또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해놓고서 수학1을 들어가셔야 되고, 이번 수학하 할 때도 방학 때 했던 거를 빨리 학기 중에 시작하면서 개념을 잡아놓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 노트를 전 수업에서 다 작성한다는 게 좀, 저희가 이게 뭐 특장점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특장점이 돼버렸고, 이 교재가 있고 없고, 이 개인 교환이 있고 없고 차이는 수업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엄청 많이 하고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과외 가서 정석 가지고 과외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수업 준비 없이 가서 그냥 있는 글자 읽어주면서 수업할 수 있어요. 센수학으로 수업하세요. 50명 있든 100명 있든 센수학으로 하면, 또 뭐 마플 시너지를 한다던가 이런 시중교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건 수업 준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효율성이죠.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아껴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학원에서 사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중교재에는 너무 쉬워서 풀면 안 될 만한 황범한 문제들이 너무 많고, 너무 과해서 이 생각을 하면 안 될 만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막혀있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내가 봤던 문제, 공부했던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낼 만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 함정을 자주 파는 거, 기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만 모아도 엄청나게 할 게 많아요. 요즘에는 또 학교 부교재랑 더불어서 1, 2학년 둘 다 고3처럼 그 교육청 평가원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것도 난이도에 맞게 레벨별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게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규반에서 푸는 교재가 이렇게 3권이 있거든요. 이 3권에다가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요걸 한 권 더 풀어요. 4권이 기본이 있고, 이거 이외에도 트레이닝 센터가 한 번 더 있어서 그때 추가로 와서 푸는 교재가 보통 2권에서 4권이에요. 그럼 다 하면 7권에서 8권이에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시중교재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시중교재는 오로지 학교 부교재, 아니면 학교에서 많이 출제시키는 부교재가 따로 없는 경우에 학교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교재들이 학교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권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추려놓은 문제들 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에요. 제가 교재 자랑을 좀 하자면, 이제 저 개념 노트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즌1, 순화자 교재 시즌1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일품을 비롯해서 12권의 교재가 추려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블랙레벨을 비롯해서 12권의 교재가 추려져 있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추려놓고 24권의 교재를 12권씩 넣었어요. 또 올해 블랙레벨이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보고, 또 시중에 나와있는 이름 들어본 교재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낼 만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을 여기다 다 수록해놨고, 문제들이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든 복습시키려고 유사문헌도 넣어놨어요. 이거 한두 번씩 오답하고 오답하면 이 유형 자체가 정복이 되게끔 개념 나가면서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2권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같은 문제들의 같은 개수가 있는데 문제 개수 절반이죠. 유사문항이 없어요. 한쪽에 다 모여져 있어요. 여기는 유사문항은 없는데 문제수가 좀 많고, 문제수는 두 건 다 비슷한데요. 여기는 마지막에 가면 이 고난도에 대한 유사문항만 있어요. 좀 난이도를 높여서 실전 연습을 시작하면서 하는 교재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두 교재 안에서 모든 학교의 1번부터 22, 3번까지의 문제가 적어도 두 문제씩은 다 겹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쩌말이 맞는지를 시험 끝나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들이고, 근데 문제가 아이들이 그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낯설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오기 전에 이 강동에다가 위에 개원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확장을 한 거고요. 개원 전에 6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교재를.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다가 이 동네에서 나왔던 기출들을 전부 다 줄 세웠죠. 아주 쉬운 문제 빼고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강남권에 있는 기출들이랑 이 학교에서 유독 똑같이 쓰는 강남권에 또 목동, 또 요새 송파 이쪽에서 써요. 배제고 문제를 한영고 재작년 문제에서 베껴오지 않아요. 한영고가 광문고 거 절대 베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영고가 본인 한영고 기출문제 8개년 중에서 뽑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뽑는 학교들은 반영한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 기출문제 모아놓고 유형이 빠지지 않게끔. 이 기출문제는 문제가 낯설게 나오고 낯선 표현들 나오고 숫자가 어렵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 중에서 빠지지 않게끔 유형마다 한 3, 4문제씩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많은 유형이 6개, 7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동고도 있고, 여기는 반포 쪽에 서문여고도 있고, 송파 쪽에 영동일고도 있는데, 배제고나 한영고도 꽤 있어요. 근데 제일 잘 만들어진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얘는 세화고 문제인데, 배제고도, 한영고도, 광문고도, 광동고도 다 있는 문제들. 한 80% 정도는 한 문제당 5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추려놨더니, 저게 개원하고서, 시험을 요 건물에서 개원하고서 4번 봤거든요. 그 4번 중에 배제고를 예를 들면, 2문제, 3문제, 2문제가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문제, 1, 2, 3, 4, 5 선지 빼고, 여기가 똑같이, 숫자까지. 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난 고1을 예로 3문제가 나왔던 처음은 킬러 문제 3문제가 숫자까지 똑같이 나온 3문제였어요. 그 2문제는, 그 중에 2문제는 전날에도 아이들이랑 같이 풀고 갔던 문제고.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데 이걸 적중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얻어 걸린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 공부하실 때는 정석 한 권으로 7번, 8번 공부하면 충분했어요. 왜냐면 한 유형에서 3개, 4개 정도밖에 파생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에 10배, 20배 많아졌어요. 한 유형에서 4, 50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돌려서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제 효율성 있게 자체 교재로 다 뽑아서 추리고, 변형 문제 만들고, 유사문항 만들고, 이렇게 해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중 교재에 의존해서 가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내세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저희 학원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성적이랑 가장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공부량이에요. 공부량. 아이들이 공부량을 제한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충분히 많이 했어. 와, 방학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했어. 진짜 많이 했어. 그게 다라고 제한하는 거죠. 이 공부량을 늘려주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저희가 실적 가지고 늘었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를 했을 때, 제가 여름방학 때 개원할 때 20명 남짓 있었거든요. 한 반에 2명, 3명, 4명 다 쪼갰어요. 20명을. 수학을 다 엄청나게 많은 반으로 쪼개서 1명 있는 반도 제가 했고, 2명, 3명, 4명 이런 반들을 했는데, 2학기 중에
2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120명이 됐어요. 애들이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량이 아주 높았어요. 저 위에 강의실 4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트레이닝 센터로 썼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이외에 추가로 나와서 공부해야지만 되는 수업 개념의 관리 프로그램에 와서 단원별로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오답을 해요. 그 수준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 검사도 하고 다 시간을 채우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량을 제가 많이 느낀 게 이렇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하는 공부량이 높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부량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지난 2학기 때 반 4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그때 수업 중이었는데 최상위권 반도 최하위권 반도 다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난 2학기 때 1학년 2학기 아니 2학년 2학기 요때 아이들이 등급이 지난 학기에 비해서 1, 2등급씩 전원 다 올랐어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퇴원생이 없었으니까 전원 다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전원 다 90점 이상 나왔어요. 절대 점수로. 6에서 1로 올라간 애가 2명이나 있었고 1등급을 받았다니까. 말이 안 되죠. 공부량이. 그게 바로 지난번이고, 제가 오늘 설명이 오기 전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도 하고 지난 제 설명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오래된 얘기 잘 안 해요. 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2학기가 됐으니까 바로 작년에 똑같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2학기는 정말 자신 있어요. 1학기 과목은요, 수학 상이랑 수학 원이죠. 이건 정말 안 올라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쳐줘도 진짜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선행을 3번 했냐 4번 했냐 5번 했냐 요 차이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양도 많아요. 그래서 습관도 잘 들이고 좋은 문제를 많이 돌려도 충분히 돌릴 시간이 아이들이 습관이랑 같이 잡아서 충분히 돌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성적 발휘가 잘 안 돼서 오르는 애들이 적은데, 이제 수학하는 양이 적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성적이 다 많이 오릅니다. 좋은 문제들을 많이 돌려서 첨장 갔더니 진짜 내가 봤던 것들이 숙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실력 발휘가 잘 돼요. 수학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학기는 제가 가르친 이래로 항상 성적이 많이 올랐던 해예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안 그랬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2는 1학기 때에 비해서 등급 자체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모든 애들이 쉽다보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잘 가르쳤다. 근데 실력 발휘가 더 된다. 등급이 오르는 건 상대평가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3에서 1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4, 5에서 2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다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는. 2등급이면 몇 프로죠? 11%죠. 10명 중에 1명이 내 애가 돼야 돼요. 10명 세워놓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1명이 내 아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응원하게끔 아이들을 계속 리드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주변을 보고 가면 계속 못 따라가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나도 쪼개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약해지는데, 앞만 보고 계속 가게끔 해주면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보면 학원도 다른 학원 신경 안 쓰고 저희가 해야 될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고 그냥 계속 갔어요. 수업 시간이든 센터든 저희가 고민해 온 대로 그대로 그냥 했고, 주변에서 뭘 하든 크게 관심 안 갖고 했고, 돌아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오로지 광고로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겨울방학 끝나고 170명이 됐어요. 지금 2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서 확장을 했는데 지금 200명이 넘었고, 명수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상업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적 안 나오고 어떻게 광고 많이 해서 돼요? 대형 학원이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이 좀 느끼기에 내가 잘 공부하고 있다고만 느끼면 이제 계속 응원해 주시면 성적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텀을 너무 짧게 잡지만 않아요. 1년 보고 1년 반 보고 수능까지 보면 반드시 성적은 나오는 것 같고, 아직 그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 게 고1 여름방학부터, 저는 고1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끝까지 뛰었는데 스카이를 안 간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천 명의 아이들 대학을 보냈는데 여름방학부터 고1은 이런 시기고요. 고2 여름방학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 같아요.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긴 진짜 대부분이 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많이 그랬고 지금은 더 그럴 거고, 정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애들이. 스카이 대학 정원은 거의 안 줄었어요. 폐교된 학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인원보다 한 절반가량 줄었어요. 어머님들 하실 때 대체적으로 한 90만? 87만? 저도 뭐 이런 정도였고, 지금은 43만? 이 정도입니다. 수험생 인원수가. 대학은 별로 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 갈 수도 있는 시기고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이런 등급 닥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고2는 진짜 가고 싶다고 노력을 하면 갈 수 있는 시기이긴 해요. 여기가 마지막 같아요. 내가 4, 5등급인데 나 진짜 바뀌어보겠어 하고 고2 여름방학부터 뛰면 가는 것 같고, 이때가 지나가면 그 갈 수 있는 맥심이 줄어드는 시기 같고,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그런 것들이 써 있어요. 여기 개념이 있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런 동기부여 파트고, 적중률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문서에 써놨지만 적중률보다 그냥 노력 같아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더 뽑았을 때 한 문제라도 더 나오는 게 좀 많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는 여기 있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수업에서 뭐 나왔는지, 그리고 숙제 완성이 다 됐는지, 그리고 단원별 테스트를 보고 결과 오답하는지, 수업이랑 트레이닝 센터에서 둘 다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개인별 취향 유형도 좀 봐주고요. 이거는 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메인은 학교별 부교재나 반별로 부교재나 워크북이 이렇게 진도 체크가 되고 질문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메인은 트레이닝에서 레벨별 테스트가 있어서 학기 중에 4단계로 나간 단원에 대해서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홀수형, 짝수형이 있어서 2바퀴 정도로 돌립니다. 시험 기간까지. 그리고 오답 노트를 다 완성했는지 여기까지 검사하고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최근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 건데, 수업 시간에 2번 뭐 했는지, 트레이닝 센터에서 뭐 했는지. 트레이닝 센터는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와야 돼요. 옮기는 거는 부모님이랑 다 상의를 해서 한 번 정도 한 텀에 옮겨주긴 하지만, 임의로 저 이때 못 올 것 같아요, 저때 오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시간을 잘 지켜요. 이거는 클리닉이 아니고요, 수업 개념이에요. 그리고 칠판 수업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게끔 공부량을 늘려주기 위한 수업이라, 여기 오면은 레벨 4개 중에 뭐 봤는지, 이 친구 3레벨 봤죠?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봤네요. 그리고 이제 결과 10개 중에 7개 맞았고, 틀린 거를 이제 오답까지 해결했고, 여기는 뭐냐면 센터장님이 검사해 주시는 부교재예요. 요 진도까지 나갔는데 마지막에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간으로 부모님께 나갑니다. 자, 또 좀 더 보면 저희가 수업에서 쓰는 저 교재 빼고 여기에 부교재를, 이 반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쓰는 정규교재를 2권만 썼거든요. 나머지 부교재를 6권을 썼어요. 6권을. 6권 썼어요. 여기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서초국 거, 강남국 거 이렇게 해서 이게 교재다운 교재로 6권을 더 풀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부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이게 수업에 대한 숙제는 수업 시간까지 해오는 거고, 센터에서 검사받는 숙제는 센터에서 일단 하고, 시간 나오면 수업 숙제 더 하고. 센터 시간은 이렇게 시간표 아래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로는 자율학습을 언제라도 와서 해도 되는데, 정해야 되는 시간은 요 시간을 빼고, 금요일이랑 월요일 일부 빼고, 토요일이랑 일요일 저녁을 빼놨고,
아이들 수요가 많아지면 이때도 추가로 배정을 할 겁니다. 자, 시간표를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반이 지금 한 개 더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개강하고 나서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9개 반이 있죠. 그래서 수준에 맞게 하는데 옆에다가 다 학교별로 나눴어요. 이게 사실 학교별 반에 수준별 반이에요. 근데 모든 학교에 모든 수준을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준별이 중요해서 수준을 넣어놨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 한 명 한 명 다 어디가 더 적당한지 애들 분포 보고서 거기다 넣어드리고 한 반에 그래도 3개 이상의 학교가 안 들어가게끔 해요. 한 반이 일단 1학년 때는 8명이 넘어갈 때부터 뭘 고민하냐면 이 스펙트럼이 넓은지 좁은지를 봐요. 넓으면 분반을 자꾸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3개 이상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 학급 부교재도 다 수업 시간에 다뤄줘야 되는데 너무 학교가 많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3개 이상이 되면은 따로 챙겨주는 게 좀 힘드니까 또 분반을 고민해서 1학년 때는 반을 계속 나눠요. 지금 여기서 한 반 더 나눠질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등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배재고랑 한영고랑 광문고, 강동고 이 등급 차이가 아주 심해서 이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필요한 경우에 테스트를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학기 때 성적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요. 일단 진행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위 아랫반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윗반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학교만 참고하시고 등급 어느 정도만 참고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편차가 없을 수가 없어서 1학년 때는 계속 반을 나눠요. 개강은 전부 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기에서 하고요. 저희 뭐 휴일이나 방학 때 휴가 이런 건 학원 방학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인데 4시간, 4시간 수업하고 그리고 2시간 반 이게 트레이닝 센터 수업이죠. 4시간, 4시간,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52만원씩 결제하고 이번 달은 뒷부분이라서 26만원이나 19만 5천원이나 이렇게 결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해요. 제가 회차 단위로 다른 건 다 하거든요. 근데 수학만큼은 무조건 월 단위를 고집하는 게 엄청 번거롭고 불만도 많아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 전에 선생님이 꼭 각 반을 챙겨주셔야 되고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전에 브릿지 기간도 만들어서 그때도 다음 여름방학 준비하기 위해서 브릿지 기간에 선행을 미리 좀 해봐야 되고 이렇게 알차게 가려면 책임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달에 뭐 7번이 되든 뭐 10번이 되든 다 같은 금액인데 불만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7번일 때 나와요. 이달 수업 7번밖에 안 했는데 왜 다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10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당연히 한마디도 안 나오죠.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당연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애들 성적 가지고만 평가받지 더 많이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가 진짜 없어요. 이번 기말고사는 5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안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다 기준이 1, 2, 3등급에 있잖아요. 어머님들 눈높이가. 3등급이면 23%인데 10명 중에 2명 안에 안 들면 다 불만족인 거예요. 그죠? 23%가 끝이 2명까지 끝이가 3등급이잖아요. 다 불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나 3 맞을 줄 알았는데 왜 5밖에 안 나왔지? 이러면서 불만이 되니까 기말에 등급을 좀 끌어올리려고 고맙게도 선생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대부분 다 5시간을 했어요. 전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5시간으로 늘린 다음에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월 단위로 합니다. 수업을 그 달에 5번밖에 안 했더라도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월 단위로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회차로 첫 달만 이렇게 끊고 중간에만 끊어서 시작하고 다 월 단위로 합니다. 시험이 당연히 이제 이런 책임제이기 때문에 시험이 일찍 끝나서 이때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지만 그건 다 알아서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긴 통합과학인데 현재 4개 반이 있는데 이것도 한 반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더 많았어요. 통합과학반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2학년, 3학년 애들도 과목별로 수준별로 다 깔다 보니까 너무 많이 깔 수는 없고, 이제 일단은 4개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이제 학교마다 요반 적합한지는 과학쌤한테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과학쌤이 일일이 다 확인해 주시거든요. 배재호 같은 경우는 토일 오전 여타임이 좀 많고요. 2학년 가면은 학교가 많이 바뀌어서 강동 성덕고반 뭐 이런 거 좀 따로 있는데, 지금 요거는 등록하시려고 할 때 선생님이랑 한 번씩 상담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클리닉은 트레이닝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봐야 될 시험이 있고, 시험을 보면 오답을 해요. 근데 그 오답을 틀리는 문제들이 주로 다 킬러 문제들이고, 과학에서 성적이 오르려면 그런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뚫을 때까지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다 해주세요. 알 때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트레이닝 센터랑 클리닉이 좀 많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수투죠. 원래 세계반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름방학 때 하나 늘리고 2학기 때 하나 더 늘려서 5명이 됐어요. 많이 못 깔았던 건 작년에 이제 1학년 애들 많이 깔다 보니까 2학년 수준별로 깔았다가 애들이 한 반에 많이 몰려서 이제 여기부터 인원들이 10명 이상 되는 반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은 10명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여기 수준별로 고2 같은 경우는 짜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센터 오셔야 되는 거고, 뒤에 고2 여름방학부터 이제 수능까지 정시 대비반을 하는데, 제가 대체해서 10년 정도 있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잘하시는 분을 2명을 골라놨었는데,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2분 다 와주셨어요. 저희가 학원이 성장하는 속도도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니까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다 와주셔서 이제 화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일요일부터 새로 개강하는 느낌이지만, 일단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거 하고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타 선생님이거든요. 그 김동욱 선생님이랑 같이, 김동욱 선생님이 원래 여기 청산학원 출신이에요. 강동구. 대성마임에게 이창무 선생님도 여기 출신이고, 영어 이민규 선생님도 지금 대치 1타 선생님이세요. 1등. 독보적인 1등 선생님들. 네, 여기 출신이신데, 강진환 선생님은 처음에 김동욱 선생님이랑 커리큘럼도 같이 만들고, 교재도 같이 만들고, 수업도 동일한 수업을 했고, 이제 김동욱 선생님은 인강으로 빨리 진출하셔가지고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대체해서 봤던 오프라인 선생님 통틀어서 강진환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수업보다 애들 성적이 제일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1명 이상씩은 10년간 매달 보냈어요. 100명 가까이 보냈는데 실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해서 수능까지 바라보고 1등급을 가보자 하는 반인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부고 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메가스터디랑 대치로 스카우트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시고, 제가 딱 1명 보내봤어요. 국어도 그랬지만 영어도 1명 보냈는데 3에서 1로 2달 걸려요. 최근에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 학원 왔을 때는 설명회를 다 들어봤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수업을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또 평가원을 분석해 놓은 그 깊이가 꽤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어머님이 따지듯이 또 질문을 막 했거든요. 지금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영어도, 국어도, 영어도 올라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시대비반을 깐 거는 이 동네에서 제가 하겠다고 6년 전에 계획을 하면서, 여기는 경쟁자가 없다, 갈만한 학원이 없다, 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었고, 와서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과학만 가르치었는데,
이제 국어 영어도 잘해야지 대학에 가는데 아이들이 갈 만한, 제가 믿을 만한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욕심부려서 깐 게 아니고 이제 원픽해서 이분들 것만 정시 대비로만 깔자. 사실 내신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내신 때는 잠깐 쉬든지 아니면 내신 대비 자료들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 주시니까 그 학원에서 모든 학원에서 나눠주는 흔한 자료들은 당연히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내신 때 꼭 쉬어도 무방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 한 주 정도는 휴강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고3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법 특강 아까 많이 모인다고 얘기했었죠. 대치동에서 얘기했나요? 네, 진짜로 1년이면 3, 4천 명이 들었는데 저는 사교육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가 주제였어요. 혼자 안 하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거다.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갖춘 상태에서 학원을 다니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혼자 못하니까 문해력이 없으니까 내가 선행을 안 하면 책 한 권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걸로 진도를 못 나가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국어, 영어 내신 대비한다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하는 거 2번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이거 한 번 수업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좀 혼자 공부를 하는 걸 확인했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내신 대비를 하는 걸 팁을 줘요. 이거 그렇게만 하면 된다 충분히 줘요. 근데 아이들이 불안해서 잘 못 끊어요. 근데 2학년 가면 다 안 듣거든요. 어차피 안 해요. 3학년 가면 진짜 안 하거든요. 자,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확실히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신 시험도 나오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부터는 저는 정시대비반 쪽에서 가면서 수학과학에 올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만 하고 1학년 애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가 아무래도 너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1학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대비반을 같이 해서 갔으면 싶고 적어도 국어 영어 중에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따로 혼자 공부하고 가야 전 과목 평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고3 여기 지금 있으신가요? 고3 없으세요? 지금 고3은 움직이실 때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고3에 올라가면 1학기 때는 그 수원수투 한 반이랑 미적분 한 반 이렇게 가요. 방학 때 일단 진도 다 끝내고 1학기 때는 수원수투 한 반, 미적분 한 번 가다가 이제 2학기 넘어가면 저희가 대체해서 해왔던 그대로 수원수투 반이 모의고사 반으로 바뀌고 미적분 반 하나 이렇게 2개를 하고 모의고사 반을 2개씩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대체 아이들도 파이널로 넘어가면 모의고사 반을 2개, 3개, 4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수투를 좀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는 거고 3학년도 믿어보셔도 좋을 게 저희가 여기다가 올인해서 전부 다 이사를 오기 전해에 미적분이 24명 기아랑 확통이 10명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미적분이 전원 다 1등급을 받았어요. 미적분 1등급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스카이를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어지간히 못 봐서도 스카이를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 4등급 베이스에 2등급 한 명이 있었던 2학년 아이들이 수능장 가서 전원 다 1등급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것도 10월, 11월에 처음으로 1등급이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적분도 그렇고 그 전해에는 확통이 전원 다 나왔고 최근에만 봐도 갈수록 이렇게 자료가 쌓이고 선생님들이 능숙해지고 관리가 되고 이러니까 좀 성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기하 확통도 90% 정도는 전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 정말 쉽지 않은데 확통은 그렇다 치고 미적분은 정말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좋았던 성과로 올라오다가 여기 현재 고3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도 아마 결과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따로 안내드리진 않는데 밑에 OTRC라고 보이시죠? 고3에다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고3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건 개인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는 OTRC는 개인 진도를 추가로 뽑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고2까지랑 고3의 비용이 좀 다르지만 이제 회당 75,000원씩 해서 1대1 개인 진도를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과외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다는 게 제 의견이라 제가 선생님들한테 개인 수업료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지만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이게 타임 몇 타임씩 빼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또 판서가 준비가 안 된 저희 강사하실 분들한테 그 OTRC를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한 저희 학원에 40명 이상 하고 있어요. 5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건 대기를 걸어 두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인가 두 자리인가 남아 있어요. 지금 예약하실 분까지 하면 총 4자리가 새로 개설돼서 났었는데 지금 한두 자리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만 다 정하시고 이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대기를 걸어 두셨다가 저희가 이 요일 시간 났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맞으면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보통 OTRC를 하면 수능까지 잘 안 빠집니다. 내 개인 선생님을 계속 둬요. 이거 도와주고 이거 해주고. 고3만 가요? 아니에요. 고3에다 올렸을 뿐이지,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 브로셔에 못 올려놓는 게 문의가 와도 못 들어가요. 대기가 많아서. 지난달에 대기가 14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반 개설하고 두 번 여쭤본 분들 다 대기 빼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리셋해 놓은 상태라 지금 대기가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고 빈자리는 4자리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짜시고서 추가로 생각이 있으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고3도 마찬가지로 수능반까지 보시면 겹치는 반들이 없어요. 다 다른 반이에요. 반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2학년 과학만 봐도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너무 안 될 반들, 안 될 학교들은 따로 나눠놨고, 제 고1 같은 경우는 강동구가 1명이었는데 범위가 1학기 때부터 너무 달라서 2학기 때는 말도 안 되게 달라요. 강동구는 무조건 강동구 반에서 해야지 다른 학교 1명이라도 섞이면 수업이 안 됩니다. 저희 애들이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딴 데로 나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1명이어도 짜주는 게 재학생 있으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강동구의 전체 브로셔를 따로 뿌렸어요. 강동구 전문반으로. 그리고 1명이 더 왔어요. 2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든 쪼갤 필요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 쪼개니까 이게 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스펙트럼이 얇으면 3, 40명 돼도 전혀 문제 없고 훨씬 좋아요, 수업은. 자, 시간표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자신 있는 2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구심이 좀 드는 거 있으세요?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게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으세요? 저 허리 여쭤보고 싶은 고3 영상 커리큘럼 보니까 고3이요? 네. 일단 이게 수능까지만 딱 나오시잖아요. 수능이요? 네. 근데 10월에 논술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따로 대비를 안 해주시나요? 수능 끝나고 논술이요? 네. 수능 직후에 논술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논술을, 원래 이렇게 쇼고 선생님이 논술 전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2월에부터 깔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애들 일단 얘네 어떻게 해야겠대요. 메인 학년. 그래서 얘네 끝나고 내년부터 논술을 연간으로 시작하실 거고, 거긴 안 하실 거고, 그 수능 끝난 직후에 그 논술은 아마 안 하실 거고, 현재 있는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만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논술 멤버를 짜고 있는데 이것도 준비가 돼야 하는 거라, 쇼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자료도 다 있고 한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셨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 스터디에 같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하시거든요. 강사 스터디를. 그분한테 이제 같이 하자고 했다가 옆에 바로 학원을 올해까지는 정리를 못 하신대. 하고 계신 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다 그냥 소개를 해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전화로 소개는 해드리겠고요. 네, 대치동에 논술학원 아는 데는 많죠. 근데 수능 끝나고 막 논술로 몰려가는 건 주로 다 상업적인 거라, 지금 논술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분한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첫 아이가 고3인가요? 다시 논술로 하고 싶다고? 네. 그러면 논술을 겨울방학 때부터 1년 준비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잠깐 그거 수능 끝나고 며칠에서 논술 전에 이거 절대 못 붙어요. 네, 절대 안 돼요. 제가 설명회를 다 하면
선생님들을 못 뵙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학년에 맞게 이렇게 다 메시지를 1년에 한 3번 정도씩 가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써줘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시면, 아, 이 선생님 이런 분위기구나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선생님 되게 잘생겼거든요? 되게 못생기게 나왔는데, 나이 진짜 많은데, 나이 엄청 어려 보이게 나왔는데, 실제로 봐도 막 20대 같아요. 근데, 안녕 얘들아 이러잖아요. 수업 이렇게 하세요. 애들이 엄청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 여기 써놓으신 대로 되게 카리스마 있고, 해야 될 것 꼭 해야 되고, 대표 강사를 큰 학원에서 하시다가, 이제 지역을 옮기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오신 분인데, 상당히 잘하세요. 저희 작년부터 계속 했던, 대치에서부터 같이 했던 분이시고, 네, 여기 학년별로 다 돼 있어요. 저도 한 칸 비어서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 재환쌤은 일단은 약대 전공하셨고요. 약학 전공하신 분이고, 근데 약사 안 하신 데 재미없다고, 장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부터 여기서 이름도 처음 띄우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강동 송파 통틀어서 인원 제일 많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엄청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 쉬는 시간 없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대부분 다 조금은 쉬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기 쇼고 선생님은 이번 주도 한 3, 4일 집에 안 들어갔고요. 지난주도 5일 안 들어갔고 그 전주도 5일 동안 안 들어갔어요. 다 차에서 자고 11시 되면 파자마로 갈아입고 수업 준비하다가 새벽 4시에 차에서 자다가 9시 전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목욕탕 가서 씻고 수업하고 5일 동안 연달아서 이상해요. 그런 열정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박현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생물교육과 나오시고 서울대 생물학과에서 박사까지 수료를 하셨는데 논문도 끝내고 하셨는데 신부님 되시겠다고 이제 카톨릭대 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도 같이 고려하시겠다고 강사할지 신부가 될지 고민하시는 분인데 정말 착실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선하고 되게 꼼꼼하세요. 생물 파트는 정말 깊이가 아주 깊으시고 통과랑 생물을 같이 맡고 계세요. 여기 말씀드렸던 국어 영어 선생님이시고요. 영어 선생님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아저씨는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네. 아까 중등부는 질문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을 더 했어요. 아니 1학기 하시면서 고민 막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끼워 맞추지 않아도 이게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학원 할 때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앞만 보고 뛰었거든요. 주변 안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 정도는 받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받아야 선생님을 대우를 해드린다. 수강료이며 모든 걸 다 해왔는데 결국에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씩 빨리 목표를 정해놓으면 조금씩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1년 뒤에 이렇게 되겠어. 근데 가르칠 때도 똑같은 것 같고 선생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앞만 보고 계속 뛸 수 있게끔 제가 리드를 하고 선생님들도 앞만 보고 뛰어야지 이 계속 성장세가 있고 학생 공부할 때도 주변 안 돌아보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뛰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털을 짧게 잡아요. 노력을 그렇게 안 하고 3개월 만에 아 이거 해도 안 돼. 수학은 안 올라. 공부가 절대 배신 안 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이 노트가 있어요. 내 아이한테. 이 노트가 내 아이 노트예요. 얘가 수학을 1등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얘가 수학을 1등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내 아이로 자꾸 이입이 잘 안 되시면 옆에 이제 옆집 엉아예요. 이 엉아가 수학이 1등급이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하기만 하면 반드시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정말 강조하는 게 일단 공부량이나 공부 수준도 채워야 하고 제가 아까 중학교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핸드폰을 두고 왔네. 제가 새벽 2시 이후에 잘 깨워 문자를 받아요. 1학기 때 동기부여를 시켜놓고 2학기 때부터 이제 또 시키는데, 여름방학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은 한 60통 정도 와 있어요. 잘 깨워. 잘 깨워 문자가 막 와 있어요. 제가 예전 대학교 과외할 때부터 했던 일인데, 그러면 잘 깨워가 다 다른 번호예요. 한 명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잘 깨워 1, 잘 깨워 2, 잘 깨워 3, 잘 깨워 4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많은 애들은 100개 넘은 애도 벌써 있어요. 시간을 보면 2시 35분, 2시 37분, 3시 20분, 12시 반, 뭐 1시 20분, 또 2시 35분, 2시 반, 2시 반. 이 자기만의 패턴이 있게 나와요. 선생님이 나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죠. 저는 민감해서 전화 소리나 문자 소리나 다 깨거든요. 근데 잘 깨워. 이 문자 소리는 잘 안 깨요. 카톡은 깨요. 그래서 애들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하는데, 문자 소리는 제가 하도 오래, 거의 20년 가까이 이거를, 진짜 그만큼 됐네요. 20년 가까이 과외할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과목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깨요. 아침에 쭉 확인하고, 누군지 사실 몰라요. 번호로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위에 올려서 100번까지 돼 있으면 얘 누구야 한 번씩 확인하고, 잘했다 화이팅 하고, 뭐가 힘들진 않니 그러고 또 상담 좀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는 거고, 결론은 다 공부를 시키느냐의 문제고. 대체 있을 때도 저 타워펠에서 하는 완전 뚱뚱한 8등급의 자존감 낮은 애가 있었어요. 8등급이에요. 8등급. 영동고 8등급. 2학년 때도 8등급. 잘 깨우를 600번을 넘게 찍었어요. 되게 순수해서 딱 꽂힌 거예요. 멘토한테. 그래서 결국 한국 외대를 갔어요. 8등급이 한국 외대 가는 거는 걔는 뭐가 있었겠지 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세계 랭킹 4위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전 세계 4등 했었어요. 중학교 때. 연대를 갔죠? 고3 때. 이제 하나도 선행도 안 돼 있고 진짜 밑바닥에서 갔죠. 제가 간 이유는 멘토인데, 멘토를 잘 만나서 동기부여가 확 돼가지고 진짜 멋있게 올라서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어머님들은 아 머리가 좋았네 이러시잖아요. 뭐가 있었네 이러시잖아요. 저희 집안에 머리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위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력을 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지금 여름방학부터 수능이면 1학년도 2학년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 같으니까 앞으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를 냉정하게 따지고 피드백을 해야지, 아, 이 학원 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보다 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가고 있으면 시험 본 직후에 피드백을 잘해야 돼요. 그러시면은 제 농담 반, 진담 반 이상으로 하는 얘기인데 연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대 이상만 가면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연대는 충분히 가요. 저는 농담 아닌데 자꾸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 아니에요. 연대 충분히 가요. 제가 연대 3번 합격했어요. 충분히 가요. 충분히.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손 씻고 올 테니까 남아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만 좀 물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하셨으면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상도 올릴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그래도 오셨으면 다 해결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혹시 처음 본 아이 있나요? 여기 테스트 본 아이 어머님? 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는 수학한 친구가 트레이닝 센터 수학 정규반 듣는 학생들만. 네, 특강에는 따로 배정 안 돼 있고 정규반. 아, 그러면 클리닉 때 저 이제 이 클리닉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사실 일단 과학 선택해서 또 들었는데 이제 선행반도 아니까 학생 활용하시기로는 이제 개념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 개념 위주로 좀 탄탄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위주로 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